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46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4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표지연재입니다. 이 표지연재는 밀짚 모자 1등을 토트랜드에서 탈출시킨 뒤에 빈스모크 더블식스의 이야기가 담긴 표지연재입니다. 빈스모크 표지연재가 처음 나올 당시에 빈스모크 함대들이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후 표지연재에서 밝혀지길 토트랜드에서 탈출한 자는 니디 윤디를 제외한 이치디 저지 레이주였고, 이후 니디와 윤디의 행적은 다음 표지연재에서 샬롯 몽도르에 의해 책에 박제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46화 표지에서 책에 갇혀있는 니디 윤디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자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제일 유력한 건 니디와 윤디의 형제인 이치디 레이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은수염 해적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수염 해적단이 토트랜드에 등장한다는 여러가지 떡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떡밥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루피의 행동의 여파가 티치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나비 효과 같이 나타났는데, 현재 루피를 잡으러 빅맘이 와노쿠니에 온 만큼 티치는 빅맘이 없는 사이 토트랜드에 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갈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902화 표지에서는 토트랜드 배경에 검수염 해적단과 비슷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표지 하나하나에 떡밥을 두는 오다스미 만큼 이 표지는 검수염 해적단이 토트랜드에 침략한다는 떡밥일지도 모르죠. 만약 검수염 해적단이 토트랜드에 등장한다면 카타구리 대 티치?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이자들이 검은수염 해적단이라면 이 중요한 얘기를 표지연재에서 펼칠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너는 누구냐고 묻는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그 다음 지니샤의 대사입니다. 지니샤는 말하죠. 마치 네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운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니샤의 이번 대사로 주목할 게 있습니다. 1043화에서 진실과 루피가 각성을 하여 심장소리가 드럼 소리처럼 울리자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로 인해 루피가 조이보이의 환생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다만 이번 1046화에서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조이보이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듯한 지니샤의 대사로 보아 루피가 조이보이의 환생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현재 조이보이라는 칭호가 호칭인지 어떤 인물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로저가 조이보이, 나는 너와 같은 시대를 살고 싶었다는 대사로 보아 조이보이는 인물로 추정되었기도 하였으며, 카이도의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는 대사로 조이보이가 호칭이라고 추정되기도 하였죠. 아마 제 생각으로 사람 열매 모델 니카로 각성시킨 자들을 조이보이라고 불렀고, 수백 년 전 지니샤의 동료 조이보이도 단지 조이보이로 불려졌기 때문에 지니샤가 그를 조이보이라고 부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어원은 니카가 조이보이로 불렸기 때문에 니카로 각성한 자들은 다 조이보이로 불린 거 아닐까요? 다음 주 장면은 루피 각성의 조건을 말하는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카이도는 말합니다. 밀짚 모자, 너의 심신이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일어나는 게 각성이다. 웃기는 능력이고. 사실 이 대사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이 대사를 좀 풀어 말하자면 마음과 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심신이 니카의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각성이 된다. 즉 루피의 몸과 마음 자체가 니카의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각성이 된다는 거겠죠. 아마 이 의미는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적합한 몸과 정신을 가졌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장면은 카이도를 공격하는 루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의 몸이 곰으로 변하며 루피의 타격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카이도가 곰으로 변하면 타격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루피가 공격하면 곰으로 변한 카이도가 왜 공격이 통하는지는 추후에 원피스 칠무 코너 SBS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장면은 불을 해결하는 라이조입니다. 라이조가 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능력에 관한 설명은 1046화 풀버전 분석에서 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의식을 잃은 조로입니다.
이에 관련된 조로와 사신, 흑도에 관한 이야기 역시 1046화 풀버전 분석에서 정리를 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장면은 구름이 사라지는 오니가시마입니다. 그렇다면 야마토의 말대로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어 꽃의 도시를 떨어지는 오니가시마로부터 막아낼 겁니다. 저는 1년 전부터 모모노스케가 어른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모모노스케가 어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 중 하나는 카이도가 오니가시마를 구름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카이도는 주인공인 루피에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카이도는 쓰러지며 오니가시마를 바치는 구름이 사라지고 오니가시마가 꽃의 도시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이도처럼 용으로 변할 수 있는 모모노스케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모모노스케는 무조건 어른이 되어 카이도가 떨어뜨린 오니가시마를 모모노스케가 막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다만 저는 이 가설을 한 뒤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지만 루피도 와노쿠니를 구할 거라는 또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피스의 클리셰입니다. 오다쌤은 지금까지 에피소드 마지막에 항상 반전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라바스타에선 크로코다일을 비비에게 폭탄을 설치했다고 이야기했고, 비비는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폭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비비는 폭탄을 발사하려는 저격수 제거 후 불을 꺼버렸죠. 다만 폭탄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페루가 이 폭탄을 들고 가 자포카의 알라바스타를 지켜냈죠. 이러한 비슷한 상황은 어인섬에서도 펼쳐집니다. 데케는 자신을 거절한 시라오시를 죽이기 위해 어인섬 절반 크기인 약속의 배 노아를 시라오시에게 보냈고, 오디존스가 데켄을 쓰러뜨려 노아가 그대로 어인섬에 떨어져 어인섬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다만 루피의 엘리펜트건으로 노아를 파괴했고 루피가 어인섬을 지켜낼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때 반전으로 시라오시의 능력으로 해왕류가 나타나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오다스는 어떤 절망의 상황을 루피의 일행이 막아내지만 그 상황은 반전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클리셰로 보아 와노쿠니 역시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카이도가 떨어뜨리는 오니가시마를 모모노스케가 막아내지만 모모노스케의 힘이 풀리며 구름이 사라지고, 오니가시마가 꽃의 도시에 그대로 떨어지지만 루피의 능력으로 오니가시마를 튕겨내 막아내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루피의 각성이 다른 초인계 능력자처럼 주위를 곰으로 만들어낼 거라고만 생각해 꽃의 도시를 곰으로 만들어 오니가시마를 튕겨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루피의 열매 각성은 니카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니카로 각성 자체가 더 강력하고 자유로운 고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루피가 오니가시마를 튕겨내는 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제가 걸리는 건 지금까지 마지막에 나라를 지켜내는 거 각 나라의 주민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모노스케는 끝까지 구름을 못 만들어 루피가 각성으로 꽃의 도시를 곰으로 만들지만 카이도와의 싸움으로 지친 루피가 힘이 풀려 쓰러지며 오니가시마가 그대로 꽃의 도시에 돌진하는데, 그때 모모노스케가 각성하며 오니가시마의 구름을 만들어내 꽃의 도시를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장면은 번개를 사용하는 루피입니다. 근데 루피의 각성 진짜 상상 이상이네요. 번개까지 사용하는 루피. 근데 루피는 번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루피의 열매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만약 열매 능력 그 자체라면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환수종 태양의 신 니카가 우라노스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우라노스는 원피스에 등장한 고대 병기이며 현재 우라노스만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고대 병기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 신화신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신의 이름을 딴 고대 병기는 신의 능력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이름을 딴 포세이돈 시라오시의 능력은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물인 해왕류와 대화할 수 있으며, 지하의 신 플루톤, 일명 하데스의 이름을 딴 플루톤은 바다에서 가장 강한 배인 전함입니다. 즉 고대 병기는 각 신들의 상징에 걸맞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즉 고대 병기 우라노스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번개를 사용하는 루피의 능력이 우라노스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루피가 고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를 잡아 사용할 수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저는 우라노스의 정체가 지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모모노스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라노스의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면 비를 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지니샤입니다. 지니샤는 코끼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바닷물로 멱을 감아 내뿜는데 이를 분화비라고 부르며, 많은 양의 물은 도시의 여과장치로 흘러보내고 이 여파로 생선들도 딸려오기 때문에 조에서는 은총의 비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니샤는 우라노스의 언어학적 의미대로 비를 내리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를 내리는 자 지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모노스케가 우라노스가 아닐까라는 거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